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락종합복지관의 실버 아카데미 한문을 담당하고 있는 강남석 선생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교과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는 한석봉 천자문 써기 교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최청화하고 유향미입니다. 그 다음에 출판사는 창입니다. 가격은 작년에 15,000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 아마 조금 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입처는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나가시면은 교보문고 또는 영풍문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구입하기 쉬울 겁니다. 이 천자문은 중국 양나라 시대 때에 주홍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흥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은고시로 된 그 책으로서 천지현황부터 언제호야까지 천자를 갖다가 쓴 책인데 글자 1천자를 가지고 한구를 4자로 해서 259를 갖다가 했던 천자문입니다. 이 책이 언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의 그 고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사기라는 책에 의하면은 백제의 왕인박사, 이 왕인박사가 천자문과 논어를 갖다가 일본에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에 읽히기 시작되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우선 이 교과서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가는데 1단계는 19부터 89까지이고 2단계는 한석봉 한자문 써기 교본 2단계는 81장부터 168구까지 나가겠습니다. 다음 3단계는 169부터 259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한자의 필요성은 지구상에 한자가 통용되는 인구는 약 줄잡아 1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문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나라는 중국, 일본, 한국 이 3개 나라가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중국, 일본이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경제와 문화가 급격히 부상하면서 한자 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자의 생성 원리는 한글은 말소리를 나타내는 소리 글자입니다. 즉 표음 문자입니다.
문자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소리 글자는 표음 문자입니다. 이 소리 글자는 한글이라든지 또는 영어 이란 것이 바로 소리 글자에 해당되고, 다음에 뜻 글자는 표의 문자라고 하는데, 이 표의 문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자를 공부하는 데서 우선 어렵다고 그렇게 느껴지겠지만은, 바로 이 한자는 기본적인 육서를 익혀두고 기본 그 부수를 갖다가 익힌다면은 한자를 갖다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자는 바로 이 표의 문자에 해당하고, 또 다른 말로 상형 문자 또는 각골 문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한자의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자에는 세 가지가 요소 있는데, 우선 모양,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뜻,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천은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소리는 천이 되겠죠. 뜻은 하늘이 됩니다. 하늘 천. 그 다음에 지는 소리는 지가 되고 뜻은 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일. 해와 날이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월은 달월. 달은 뜻이 되고 소리는 월이 되고 모양은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를 나타내는데, 한자를 만든 그 원리는, 첫째는 상형 문자입니다. 이 상형 문자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날일은 이렇게 해가 둥급니다. 둥근 데다 이 흑점이 있습니다. 점이.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을 보고 이렇게 날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본떠서 매산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내천. 이 물이 이렇게 굽이 흐르게 됩니다. 굽이 흐르기 때문에 이 모양을 본따서 내천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사 문자입니다. 이 지사 문자는 그 추상적인 뜻을 점이나 선으로 표시하여 발전한 글자입니다. 이 뜻을 점이나 선으로 표시하여 만든 글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위상자 또는 아래 하자,
또는 1, 2, 3, 1, 2, 3 이렇게 됩니다. 회의문 세 번째는 회의 문자입니다. 이 회의 문자는 상형이나 지사의 원리에 의하여 두 글자의 뜻을 합쳐서 결합해서 새로운 글자로 만듭니다. 플러스 상형 문자 플러스 지사 문자 해서 만드는 것이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글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날1 플러스 달월 해서 달글명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밭전 플러스 힘력. 밭을 갈고 이렇게 일하는 데는 농경 문화에서는 아무래도 연약한 여자보다는 힘이 센 남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밭을 갖다가 가는 사람은 남자다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형성 문자입니다. 이 형성 문자는 상형이나 지사문을 서로 결합해서 뜻과 부분과 음부분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이건 마찬가지 상형 플러스 지사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공은 장인공 플러스 힘력 합쳐서 공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 문자 다섯 번째 전주 문자. 이 전주 문자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최단으로 다른 뜻으로 유추하여 늘려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절길낙, 이 낙자를 보겠습니다. 이 낙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풍류악, 예를 들어서 음악할 때 음악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좋아할 요, 즐거울 날, 두 번째는 쾌락할 때 즐거울 날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아할 요, 이 좋아할 요는 요산요수 할 때 요산요수, 이는 악산악수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요산요수, 즐길 요자, 이때는 요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갖다가 풍류할 때는 풍류악이 되고 즐긴다 할 때는 즐거울 낙이 되고 좋아한다 할 때는 좋아할 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차 문자라는 것은 이미 있는 글자의 뜻에 관계없이 의미나 형태를 빌려다 쓰는 글자. 가차 문자는 이미 있는 글자의 뜻에 관계없이 의미나 형태를 빌려다 쓰는 글자를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자는 이 코비자에서 처음에는 코비에서 따온 글자입니다. 빌려서 자기라는 말을 자기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한자 쓰기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을 어떻게 쓰느냐면은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지만은 그 쓰는 데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알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쓴다. 첫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자면은 장인 공자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씁니다. 자, 보십시오. 장인 공자의 순서가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석삼을 보면은 하나, 둘, 석, 삼 이렇게 해서 석삼이 되는 겁니다. 또 위상자도 마찬가지죠. 위상자도 왼쪽,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위상이.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두 번째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천자 이것을 갖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내천자. 강강자를 보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획과 세로획이 겹쳐졌을 때 겹칠 때는 예를 들면 나무목 같은 경우 1에다가 10에다가 제자에다가 그 다음에 목자 이런 식으로 순서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삐침과 파임이 만날 때 사람 인자 이렇게 됐을 때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그 다음에 걸을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좌우가 대칭될 때, 그럴 때는 자글소 같은 경우 폭판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폭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물수 같은 경우 뭐 어떻게 써나 그거 있겠지만은 폭판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왼쪽 폭판을 먼저 쓰고 왼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써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둘러싼 모양, 둘러싼 모양으로 된 그 자는 바깥부터 먼저 씁니다. 예를 들어서 가틀 동자, 이 가틀 동자는 이 바깥부터 먼저 씁니다. 또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 글자 전체를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예를 들자면은 가운데 중자 같은 경우에 먼저 왼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왼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폭판을 맨 나중에 써줍니다. 또 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사도 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순서들을 잡아서 써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글자를 가로지르는 획은 나중에 긋는다. 나중에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여자여 같은 경우에 왼쪽부터 먼저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을 오른쪽을 이렇게 해주고 순서대로 해주고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걸 맨 나중에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불글단, 이 불글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은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하고 그 다음에 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합니다. 순서로.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오른쪽 위 점에서 점이 있는 글자는 그 점을 맨 나중에 쓴다.
나중에 씁니다. 예를 들자면 개경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찍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일자 위에 삐침, 그 다음에 큰 대자, 그 다음에 큰 대자 한 다음에 점을 맨 나중에 찍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칠벌자, 칠벌자 같은 경우에 삐침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인은 사람 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인에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대자에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벌 할 때 점을 맨 나중에 이렇게 찍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 세로획을 먼저 씁니다. 예를 들자면은 세로획을 먼저 쓰는 경우 말미암을 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번째 이 가로획과 왼쪽 삐침일 경우 이랬을 경우에 가로획을 먼저 쓴다는 겁니다. 먼저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왼쪽 자 같은 경우 이를 먼저 써주고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받침은 나중에 써준다. 책받침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요거는 책받침자고 요거는 민책받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원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세울건도 마찬가지죠. 민책받침 같은 경우에 세울건자 세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서론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본론이 그냥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법칙은 알고 우리가 한문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서론을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천지 현황이 되는데 우선 하늘천자, 하늘천. 이 하늘천은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합니다. heaven. 그 다음에 이 하늘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sky가 있습니다. sky. 근데 heaven은 종교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의미로서 천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고, 이 sky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수는 한문에 있어서 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늘천에는 이 대자, 이 큰 대부입니다. 이 큰 대부는 획수가 총 4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땅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땅지는 전체 6획이 됩니다. 6획인데 어스라고 그러죠. 어스. 이 어스는 지구란 뜻이고 또 다른 말로 랜드라고도 합니다. 랜드는 땅이죠. 땅,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부수가 흑토부입니다. 흑토부인데 총 획은 6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월현. 이 금월현은 영어로는 블랙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한문 시간에 영어까지 합니까? 선생님하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교과서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하늘천이라는 뜻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처음에 영어로 heaven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티엔이라는 중국어로 발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우라는 제가 일본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소우라는 발음을 해놨는데, 소우가 하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늘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영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하고 영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 그 다음에 흑토부. 흑토부는 총 획이 6획이 됩니다. 금월현은 총 획이 6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럴황. 이 누럴황은 누르다, 푸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옐로우라고 합니다. 옐로우라고 하고 누럴황구입니다. 총 획수는 12획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뜻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천, 땅지. 하늘은 위에 있어서 그 빛이 끔따는 겁니다. 끔따. 하늘은 위에 있어서 그 색깔이 끔따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땅지 누럴황. 땅은
아래에 있어서 그 빛이 누렇다는 겁니다. 땅은 누렇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하늘의 색은 검붉고 대지의 색은 누렇다는 겁니다. 땅의 색은 누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을 되면 이렇게 곡식이 오곡이 익어서 누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큰 대자와 이 하늘 천과 비슷한 글자가 여러 가지인데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큰 대가 됩니다. 큰 대. 여기다가 파리가 한 마리 웽 날라와가지고 똥을 하나 딱 쌉니다. 똥을 하나 딱 싸니까 이것은 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리가 또 뱅 날라와가지고 위에서 하면은 개견이고 밑에서 하면은 클테 또는 콩테가 됩니다. 콩테. 이렇게 그 하늘천까지 이렇게 보면은 네 가지가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문 배우는 학생들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큰대, 개견, 콩태, 하늘천 이렇게 비슷한 글자가 4개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주홍황이 되겠습니다. 지부입니다. 지부는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이 되겠죠. 하우스는 물리적인 집을 말합니다.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홈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렇게 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 홈이라는 이야기는. 부수는 간머리부입니다. 간머리부로서 총 획이 6획이 되겠습니다. 6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우 이 지부는 이건 마찬가지 하우스가 되겠죠. 홈.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간머리변입니다. 간머리부. 획수로는 총 8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넓을홍. 하나, 둘, 셋. 넓을홍. 영어로는 브로드가 되겠습니다. 브로드. 브로드가 아니고 보드. 브로드. B-R-O-A-D. 네, 브로드. 이것은 부수로서는 물수부가 되겠습니다. 물수 또는 삼수부가 됩니다. 앞에 거는 물수부고 가로 안에 되는 것은 삼수부입니다. 획수로서는 총 9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칠황.
거칠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영어로는 러퍼가 되겠습니다. 러프하다 그러죠. 거칠다. 이 거칠황은 거칠다, 뭐 망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풀초 또는 초두부라고 합니다. 풀초부는 이렇게 쓰고 초두부 붓으로서는 10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이제 풀이를 하자면은 하늘은 지부, 하늘과 땅 사이가 그 넓고 커가지고 끝이 없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넓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라는 것은 동서, 남북 이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는 영원한 시간이죠. 이 나타내는 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시간이 되고 공간이 되고 주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무한대로 넓은 것을 우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넓고 거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은 광대하고 아득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월 영측입니다. 이 날이라고 비슷한 글자가 가로왈이 있습니다. 가로왈. 날이라고 가로왈하고 차이점은 날이는 길이가 깁니다. 그런데 가로왈은 가로가 깁니다. 그러니까 날이는 세로가 길고 가로왈은 가로가 깁니다.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는 영어로는 day라고 합니다. 또는 sun, 태양을 말하죠. 붓으로는 날일부입니다. 붓으로는 날일부고 그 다음에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달이 되겠죠. 달월. 문. 붓으로는 달월부입니다.
사획이 됩니다. 말일부도 마찬가지로 사획입니다. 그 다음에 찰영 하나, 둘, 셋, 찰영. 차다, 충만하다, 넘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ill up. 붓으로는 그릇명입니다. 그릇명. 총획수로는 구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영어로는 decline. decline. 붓으로는 날일부입니다. 날일부. 그래서 일월영척 기울척 되는 겁니다. 이 뜻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달도 차면은 점차 이질해진다. 즉 우주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을 보면은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의 역사가 나오고 문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하게 조합돼서 나옵니다. 날일부는 기울척은 총 8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진. 별진. 영어로는 스타. 붓으로는 별진부입니다. 별진부. 총붓으로는 칠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숙. 또는 별자리 수가 됩니다. 슬립. 자다, 묵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붓으로는 간머리부입니다. 획수로는 11획이 됩니다. 11획. 그 다음에 벌릴 열.
벌릴 열은 디스플레이, 영어로는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칼도부에 해당합니다. 칼도부는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 칼도부. 예. 그 다음에 배풀장. 배풀장. 영어로는 기버. 베풀다 뭐 주다 하니까 기버하고, 그 다음에 또 당기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extend. extend. 붓으로는 이것은 활공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월 영척에 대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그 다음에 달도 차면은 기운다는 겁니다. 해는 가득히 차고 해와 달이 가득히 차면은 결국은 서쪽에 지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해와 달이 차기도 하고 기울기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즉 우주의 진리를 말합니다. 진숙열장이라는 말은 별자리가 해, 달과 같이 하늘에서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잘숙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별자리 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수열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별이 잠잠다는 뜻이 아니고 별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수열장이 맞습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저자가 잘못 해석을 했는데 진수열장이라고 했는데 진수열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1시간 거의 뭐 다 되어 가는데 너무 길게 하면은 우리 담당 복지사님이 안 된다고 해서 1시간에 맞춰달라고 해서 1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까? 내가 이거 처음 하다 보니까 뭐 당황도 되고. 방금 마이크를 봤어요. 그러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